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K방산 여기저기 계약하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은데 계약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이스라엘과 아주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계약을 했는데 그걸 계약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해서 무기를 사려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무기를 사야 되죠. 그 다른 무기가 바로 한국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이스라엘 무기 구매를 재고하고 경쟁사와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게파드 자주 대공포 수십문 추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이스라엘과 다양한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필리핀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기존 구매 계약을 취소할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경쟁사들의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스비급 초계함에 대공 전투 능력을 부여하는 성능 개량을 결정한 스웨덴이 의사결정 불과 한 달여 만에 개조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척 개조에 약 16억 크로나, 한화 2,300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를 통해 640톤의 이 초계함은 우리나라 주력 호위함들보다 뛰어난 방공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아이언빔으로 부르고 있는 신형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최근 실전에서 공중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이번 실전에서 아이언빔은 적의 장거리 자폭 드론의 날개에 레이저를 조사해 격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레이저 무기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제작사 측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적의 재밍 공격을 피하기 위해 광섬유 FPV 드론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이제는 가위 드론을 만들어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광섬유 드론의 와이어를 가위로 끊는 드론인데 드론을 충돌시켜 손실하지 않고도 적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전장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제 게파드 자주대공포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공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내역 일체를 비밀에 붙이기로 한 독일이 수십 문의 게파드를 복원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네, 필리핀이 지난 두테르테 정권 때 이스라엘과 많은 부분에서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은 바로 이 사브라2라고 하는 경전차 도입 사업인데, 이 사브라2가 이제 이스라엘제고, 우리 한국도 여기에 경쟁에 들어갔었습니다. 한국은 K21 차체에 벨기에산 이 105mm 포탑을 붙인 K21 105 이 포를 경전차죠. 그렇게 해서 경쟁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계약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필리핀은 스파이더 방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더미, 파이슨 이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이른바 미국이 만든 나삼스 같은 그런 스타일의 방공 시스템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특수전 초계하는 보트인 살다그 보트도 계약하고, 또 정찰 공격할 수 있는 헤르메스 드론도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가자지구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1년 8개월 가량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군이 써야 될 무기를 공급하는데 더 급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계약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무기를 자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수차례 아니 왜 안 주냐 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지침이 이렇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죠. 또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런 방공 시스템 그리고 경전차 이런 거 필요한데 안 주니까 또 언제 줄지도 모르고 그러면 계약 파기다. 귀책 사유는 이스라엘에 있다. 왜? 납기를 안 지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미 벌써 대한의 다른 업체들이 필리핀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K-21 전투 장갑차에 105mm 벨기에제 포탑 붙인 그 버전이죠. 그 105mm 경전차가 될 수가 있고, 또 스파이더 방공 시스템 대안으로는 이 뭐 나삼스 또 아이리스-T 뭐 이런 거와 함께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살다그 보트 요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작지만 이건 이제 살다그는 사람이 타는 거고 우리는 이제 무인이지만 해검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또 초계용 무인 수상정이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헤르메스 드론 대신해서 우리 한국이 이제 중고도 무인기는 많이 만드니까 그걸 또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웨덴 비스비급 스텔스 초계함이죠. 이 초계함이 640톤인데 이걸 이제 대폭 개량하기로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지금 성능 개량 공사에 들어간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5척 개조하는데 16억 크로나, 한화 2,300억 원이니까 척당 450억 원 정도 들여서 개량한다 그 말인데, 여기에는 이제 캠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에서 36발, 요게 이제 영국의 열추적 미사일이죠. 아스람 그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RBS-15 마크4 함대함 미사일 무려 300km 날아가고 파고 적응형,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에 따라서 시스키밍 납작 붙어서 시스키밍 하는 그 함대함 미사일 8발 엄청납니다. 그리고 57mm 함포, 최대 시속 35노트에 승조원은 43명에 불과한데 무장을 이렇게 이제 많이 실으면 승조원이 더 타야 되겠죠. 그래서 26년 초부터 작업해서 27년에 완료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우리 한국의 호위함인 3,800톤짜리 호위함인 광개토 대왕, 우리 한국은 구축함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실은 호위함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제는 앞으로는 그 광개토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구축함 이런 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해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3,800톤짜리보다 무장은 더 낫다. 참 부끄럽습니다. 자, 레이저 무기 아이언빔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라파엘, 이스라엘 방산업체죠. 라파엘이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실전에서 지금 이 전과를 거뒀다라는 건데, 적의 드론이 날아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네, 날개에다가 지집니다. 지지고 한참을 지지니까 결국은 날개가 불에 타고 부러지고 추락을 하게 되죠. 제가 시간을 한 재보니까 한 5초 정도 지진 것 같아요. 5초 정도. 자, 이게 이제 레이저 무기의 한계다. 또 레이저 무기는 아주 사거리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아요, 사거리가. 사거리가 짧은데 5초나 찢어야 된다. 자, 이러면 뭐 동시 교전 능력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이저 무기의 한계인데, 하나 찢어서 파괴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전기세 얼마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동시 교전 능력이 이렇게 부족했어야 이건 뭐 앞으로 잘 쓰겠습니까? 그 한계도 같이 봤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무선 자폭 드론 이런 거 많이 날리는데 그걸 드론 제모로 제밍하고 하니까 이제 제밍이 되면 통제력을 상실해서 그냥 추락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즘 광섬유 해서 유선 유도를 합니다. 정확하죠, 이제 유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할 것 없이 그걸 끊어내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동영상 보고 계십니다만은, 이 끊어내는 드론을 해서 가위 드론이다. 뭐 드론에다 가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걱서걱 하고 다니는 이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끊냐? 자, 그림 보십니다. 헬리콥터 동체가 있고 그 동체 위에 엔진, 그리고 그 위에 로터가 있죠. 로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전기줄 이런데 감겨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동체 앞에 조종석 위로 전기줄이 위로 쭉 올라가서 로터를 감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헬리콥터는
보시다시피 동체 윗부분에 이렇게 생긴 칼을 달아 놓습니다. 커터인데. 그래서 전깃줄이 동체에서 미끄러져 위로 올라오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터로 영향이 안 가도록 해놓는데 모든 헬리콥터 다 있어요. 요걸 이제 착안해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저런 식으로 이 드론에다가 커터를 딱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전기 광섬유 이걸 이제 끊고 다니는 이런 걸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이 다 하고 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광섬유 드론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커터 드론 만들어야 됩니다. 자, 게파드 자주 대공포 보시다시피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차체에 35mm 쌍열포 달아놓은 대공포인데 이런 거의 컨셉이 우리나라가 이제 비호 자주 대공포 만든 거죠. 자, 딱 요 컨셉입니다. 1970년대 개념을 우리는 이제 90년대 만든 거죠. 90년대 후반에. 아무튼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기술 발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비호가 뭐 최신 방공포다. 웃기는 소리 70년대, 60년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드론, 자폭 드론들 그냥 뭐 150km 속도로 날아오는 자폭 드론들 이거 격파하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수십 문의 개파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런데 독일은 이제 뭐 준다 이런 걸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왜?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적에게 정보가 되는 거니까 뭐 준다 이제 알리지 않고 그냥 주겠다 라고 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혀버렸습니다. 자, 뭐 주요 소식이라고 오늘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 관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 주요 소식은 우리 한국, 필리핀 K-21 105 경전차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했고, 자,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호이 75 체크메이트 소식입니다. 완성만 되면 최강의 가성비를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 것이라 선전되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될 위기인 수호이 75 일명 체크메이트 전투기가 새로운 호구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호구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인데 과연 체크메이트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통합항공기공사 산하의 수호이가 자체 예산으로 개발 중인 단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의 첫 도입국은 벨라루스가 될 수 있다고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로넥스포트가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밀덱스에서 벨라루스 측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이 프로젝트에 벨라루스가 자금을 제공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의 30년 독재가 이루어지며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한 벨라루스 공군은 미그-29BM 32대와 수호이 25 55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12대의 수호이 30 SM2를 발주해 지난 3년 동안 4대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노후 미그-29BM을 대체할 플랫폼으로 수호이 75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죽어가는 프로젝트 하나를 벨라루스에 떠넘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18톤의 단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75는 F-35 수준의 성능을 갖고도 대당 4천만 달러 수준의 가격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 수호이 측 주장인데요. 러시아 자신도 벌인 이 프로젝트를 과연 벨라루스가 온전히 떠안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여기에 UAE가 개발비를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UAE가 빠져버렸죠. 왜냐? 러시아 쪽 무기 사면 제재받으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 이렇게 생긴 이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F-35에게 패했던 보잉이 만들었던 펠리칸 같이 생긴 그 X-32처럼 그런 컨셉이죠. 자, 뭐 이거 다 CG입니다. CG인데 벨라루스가 개발비 내고 그리고 니들이 가서 생산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벨라루스는 지금 완전히 그냥 푸틴 딸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떠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돈 내고 그냥 라인 가져가라. 짬 처리 설계도 다 가져가라. 우리 라인 만들어줄게. 이제 이 상황인 것 같은데
벨라루스가 뭐 인구 한 900만에 경제력도 아주 나쁜 그런 나라인데 과연 이걸 다 온전히 떠안을 수 있을지 참 기가 막히죠. 자,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거 사진이 아니고 CG입니다. 근데 완전 뻥이에요. 수호이 57 굉장히 대형 스텔스 전투기 아닙니까? 이게 35톤입니다. 그런데 이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는 18톤이에요. 절반이죠. 그리고 지금 펠리칸처럼 밑이 뚱뚱한 그런 스타일이고 수호이 57은 납작한 스타일인데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고객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키워놨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한 40톤 되겠는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벨라루스라고 하는 호구를 하나 물어서 이 설계도를 아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러시아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벨라루스는 이걸 떠안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